안녕하세요. 7월 18일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지수는 다우존스는 62.76포인트 하락한 26,271.95에, S&P 500 지수는 9.16포인트 상승한 3,224.73에, 나스닥은 29.36포인트 상승한 1503.19에 마감했습니다. 또한 WTI 원유는 0.34% 하락한 40.61에, 브렌트 오일은 0.26% 하락한 43.11에, 골드는 0.67% 상승한 1812.35에 마감했습니다. 17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7.43포인트 상승한 2201.1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87억 원과 367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107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한국판 뉴딜 정책 기대감 등이 반영되어서 현대차가 6.82% 상승한 11만 7,500원의 거래를 마쳤으며, 현대차 그룹주인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네이버 등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8.15% 상승한 783.22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SK머티리얼즈가 전일 대비 18,200원 오른 24만 6천원의 거래를 마치며 시총 상위 10위에 안착했으며, 셀트리온 제약, KMW, 시젠 등도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0.5원 내린 1205.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존슨앤드존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첫 임상시험을 내주에 개시할 계획이라고 현지 시간으로 16일날 밝혔습니다. 이달 22일부터 벨기에에서 1,000명 이상의 성인을 상대로 한 임상실험 절차에 착수하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도 이를 진행합니다. 또 이어 3상 임상시험은 빠르면 10월 하순에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과 논의 중이라고 이 회사는 덧붙였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개발 중인 백신이 안전하게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올해 말쯤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임상실험이 성공하면 내년 초반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내년 말까지는 백신 10억 회분을 제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더나는 초기 임상시험에서 전원이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며 오는 27일부터 백신 개발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160여 개 종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며 20여 개는 임상시험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17일 셀트리온 임원은 임상 1상은 식약처 승인을 받는 대로 총 2건이 거의 동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연내 임상 3상 중간 결과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임상 1상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막바지 승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상 1상 시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식약처, 영국 보건부와 협의 중입니다. 임상 1상은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 뒤 임상 2상과 3상을 곧바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에서 중화실험을 하며 후보 항체 치료제 범위를 좁혀왔습니다. 당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양호한 결합력을 보인 항체는 106개였지만 그중 항체 38개에서 우수한 중화능이 검증됐고, 이후 가장 강력한 한 개가 최종 선택됐습니다. 이 항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6배 증가한 변이 바이러스에 10배 높은 억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입니다. 이에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현재 국내 환자 모집과 함께 영국에서 글로벌 임상을 준비 중이고 늦어도 8월 전에 임상 1상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개발할 기업은 어디일까요? 그동안 정말 논란이 많았던 금융양도소득세 재검토가 지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은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 차익에 대해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에서 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 20%에 대해 세금을 새로 물게 되는 부분을 증세로 보며 해당 양도차익 부분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에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함으로 금융세제 개편안이 수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단기매매 차익을 통제하고 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져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많으며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지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의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17일 중국의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TSMC는 전날 컨퍼런스 콜에서 종전에 주문받은 반도체 제품은 생산에 납품할 것이지만 9월 14일 이후에는 화웨이와의 거래가 완전히 단절된다고 밝혔습니다. TSMC의 이런 결정은 미국의 제재 강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가 독자 설계한 반도체 부품을 TSMC를 포함한 전 세계 어느 파운드리 업체에도 맡겨 생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에 화웨이는 독자 설계한 반도체 칩을 TSMC에 맡겨 만드는 우회로를 찾았지만 미국이 이 길까지 막는 추가 제재를 선택했습니다. 이 제재는 화웨이에게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차이씨는 화웨이가 차기 전략 스마트폰인 메이트 40 시리즈 출시 예정이지만 생산과 출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웨이는 AP 설계는 대만 미디어텍, 생산은 중국 SMIC 등으로 대체하려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대만 미디어텍 제품은 기술 수준은 구현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TMIC에게는 칩 생산을 맡기는데도 기술력이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화웨이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와 빈자리를 누가 대체할지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에서 정말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는 그린벨트인데요. 한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서울 서초구와 내곡동과 강남구와 세곡동 등 구체적인 지역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 라고 지시했으며 정부는 결국 최후의 카드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무분별한 개발의 물결 속에서도 지켜온 그린벨트 구역이 집값 안정화라는 명분에 밀려 파헤쳐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가 개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가격이 최근 1, 2억 원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계약하는 자리에서 2천만 원을 높였는데도 계약이 성사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루빨리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확실한 계획을 발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소식들 전달해드렸습니다. 이제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